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혈당기 숫자 120, 150. 혹시 이 숫자 때문에 오늘 하루를 무거운 한숨으로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아침 혈당은 이렇게 야속하게만 나오는지, 도대체 내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이 아침 혈당을 잡지 못한 진짜 이유는 오늘 아침 식사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왔던 그것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노력해도 안 떨어지던 혈당이 단 일주일 만에 뚝 떨어지는 비결은 의외로 병원이 아닌 여러분의 주방에 숨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현장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노인의 몸과 마음을 연구해온 노년내과 의사 박성훈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처지이기에 아침마다 혈당 수치를 확인하며 가슴 졸이는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저 저녁 식단 하나를 바꾸고 하루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딱 일주일만 제 말을 믿고 따라 해보세요. 지긋지긋한 공복 혈당 수치가 거짓말처럼 내려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약봉지만 늘려가던 삶에서 벗어나 다시 활기찬 청춘을 되찾는 확실한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을 되찾겠다라는 다짐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밥상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밤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꾹 참았는데 아침 혈당이 130, 150 이렇게 높게 나오면 참 허망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기운도 빠지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정직한 신호일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이 바로 새벽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참 영리합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 3시나 4시쯤 되면 몸은 스스로 다음 날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이제 곧 주인님이 일어나서 활동해야 하니간에 저장해둔 에너지를 혈액 속으로 미리 보내놓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에 예열을 하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이때 인슐린이라는 조절사가 나와서 혈당을 딱 알맞게 잡아주지만 우리 시니어 분들은 이 조절사의 힘이 조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쏟아져 나온 당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아침에 높은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모기 효과라는 것인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건 우리 몸의 비상 사이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녁을 너무 적게 드셨거나 약기운이 너무 강해서 밤사이에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사람 살려라 하고 응급 시스템을 가동해서 당을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거죠. 밤사이에 저혈당이라는 골짜기를 지나 아침에 고혈당이라는 산으로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식은땀을 흘리거나 악몽을 자주 꿨다면 아침 혈당이 치솟아 있을 확률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도 범인일 수 있습니다. 자는 동안 숨이 자꾸 끊기면 우리 몸은 산소가 부족해져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당을 더 많이 만들려고 간을 닥달하게 됩니다. 결국 잠을 편안히 못 자는 것도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무작정 굶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몸의 원리를 알면 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속한 혈당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박 선생님, 저는 밥도 현미밥으로 바꿨고 저녁도 일찍 먹는데
왜 아침 혈당은 이 모양입니까? 하고 말이죠. 그럴 때 제가 그분들이 평소 드시는 반찬을 하나하나 파고들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선 조림이나 멸치볶음, 장조림 같은 반찬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반찬들 만드실 때 윤기 나라고 물엿 넣고 감칠맛 나라고 설탕 넣지 않으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반찬들에는 생각보다 엄청난 양의 숨은 당이 들어 있습니다. 물엿 한 숟가락, 설탕 한 숟가락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선에도 넣고 멸치에도 넣고 심지어 김치에도 조금씩 넣다 보면 결국 밥 한 공기 분량의 설탕을 드시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여기에 식후에 드시는 믹스커피 한 잔은 어떻습니까? 그 작은 봉지 하나에 각설탕 3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어요. 밥은 현미밥으로 건강하게 드셔놓고는 반찬과 커피로 혈당을 다시 가득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이 숨은 당들이 밤새도록 우리 몸속에서 혈당 롤러코스터를 만듭니다. 원래 저녁 이후 시간은 하루 종일 일한 인슐린 시스템이 쉬면서 회복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당을 처리하느라 췌장이 쉬지 못하고 과로를 하게 되니 다음 날 아침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약만 잘 챙겨 먹으라고 하죠. 이건 비가 새서 젖은 벽지 위에 새 벽지를 덧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 눈에는 깨끗해 보이고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오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지붕의 구멍을 고치지 않으면 비가 올 때마다 벽지는 또 젖게 됩니다. 지붕의 구멍을 메우는 진짜 방법은 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 있습니다. 내 몸을 고치는 진짜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은 남이 아니라 매일 주방에서 보약 같은 밥상을 차리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해결책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무엇을 먹느냐가 다음 날 아침 공복 혈당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꼭 권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저녁 식탁에서 밥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기적의 국물 요리를 메인으로 드시는 겁니다. 국물 요리가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국들은 혈당을 잡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미역 두부국입니다. 미역에 들어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끈적끈적한 성질이 있어서 장에서 단기 흡수되는 속도를 아주 천천히 늦춰줍니다. 여기에 부드러운 단백질인 두부를 넣으면 포만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최고지요. 두 번째는 시금치 들깨탕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한데요. 마그네슘은 우리 신경을 안정시켜서 밤사이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들깨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은 몸속 염증을 줄여주니 이보다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표고버섯 된장국입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혈액 속 기름기를 닦아내고 된장의 발효 성분은 장 건강을 돕습니다. 네 번째는 브로콜리 김치탕입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과 김치의 유산균이 만나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원한 오이 냉국과 두부입니다. 오이의 칼륨 성분은 몸의 붓기를 빼주고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단백질이라 저녁에 먹어도 속이 참 편안합니다. 이 5가지 국을 돌아가면서 드셔보세요.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설탕이나 물엿 대신 국간장으로 아주 살짝만 간을 하시면 됩니다. 저녁 7시 반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고 이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넉넉히 드시면 밥을 적게 먹어도 배가 든든하실 겁니다. 이렇게 저녁 식단만 바꿔도 우리 몸의 인슐린 조절사들이 밤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조리법의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밥상을 보약으로 만드는 1분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비싼 보약 찾으러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주방 찬장에 이미 답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노란가루 강황입니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우리 시니어들에게 보약 중에 보약인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염증이라는 재를 싹 쓸어내주는 아주 영리한 황금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이걸 꾸준히 먹었을 때 당뇨로 진행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강황은 그냥 드시면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입자가 너무 커서 우리 몸의 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밥을 지으실 때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딱 한 방울만 넣어보세요. 기름이 강황을 감싸서 우리 몸속으로 쏙쏙 스며들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후추를 아주 콩알만큼만 톡톡 뿌려주시면 후추의 성분이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높여줍니다. 두 번째 보물은 식초입니다. 아니, 박 선생님 밥에 식초를 넣으라고요? 하고 놀라시겠지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우리 혈관의 안내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설탕으로 변해 혈액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식초가 이 과정을 아주 천천히 진행되도록 차례차례 줄을 세워줍니다. 덕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쌀을 다 씻고 마지막 물에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신기하게도 밥이 다 지어지고 나면 식초 특유의 신맛과 냄새는 뜨거운 김과 함께 싹 날아가고요. 대신 밥알이 탱글탱글해지면서 훨씬 고소한 맛이 납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밥물에 넣어서 익히면 속쓰림 걱정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한 강황과 식초 그리고 기름 한 방울만 제대로 써도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밥의 온도입니다. 밥을 어떻게 식혀서 먹느냐에 따라 혈당 수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거든요. 어르신들 보통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뜨끈한 한 그릇 뚝딱 비워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저 역시 예전에는 갓 지은 뜨거운 밥이 최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니어분들의 낡은 혈관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밥은 뜨거울 때보다 차가워졌을 때 우리 몸에 훨씬 이로운 보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갓 지은 뜨거운 하얀 쌀밥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맷돌에 곱게 간 가루처럼 순식간에 녹아서 설탕물로 변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겠지요. 그런데 이 밥을 차갑게 식히면 밥의 구조가 아주 단단하게 바뀝니다. 마치 부드러운 찰흙이 단단한 돌덩이로 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뀐 밥을 의학적으로는 저항성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이 이 밥은 너무 단단해서 소화하기가 힘드네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밥입니다. 그러면 이 밥이 설탕으로 변해서 혈액으로 들어가는 대신 그대로 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끌고 나가는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일석이조의 보약이 되는 것이지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오늘부터는 밥을 지으신 뒤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요. 실온에서 30분 정도 김을 충분히 식히세요. 그런 다음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 6시간 이상 보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밥알 속에 저항성 전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만 살짝 데워 드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뜨겁게 오래 두면 단단하게 뭉쳤던 영양 구조가 다시 풀려버릴 수 있으니 찬 기운만 가실 정도로만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비결을 하나 더 보태자면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미국에서도 인정한 혈관의 파수꾼입니다. 귀리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우리 혈관 속에 낀 기름때를 닦아내는 혈관 수세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귀리 드셔보시면 너무 딱딱해서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들 맞춤형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귀리를 통째로 넣지 마시고요. 전날 밤에 미리 물에 충분히 담가서 최소 2시간 이상 불려주세요. 아니면 시중에서 파는 납작하게 누른 오트밀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쌀 9에 귀리 하나 정도 비율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잇몸이 약한 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밥 한 그릇의 온도를 바꾸고 귀리 한 줌을 섞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액이 맑아지고 혈관은 다시 쫄깃해질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껏 저녁 밥상을 차리고 밥의 온도까지 조절하며 애쓰셨는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무심한 습관 하나가 이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잠을 깨려고 마시는 모닝 커피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어서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부터 찾으시죠. 특히 설탕과 프림이 가득 들어간 믹스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을 관리하는 동안만큼은 아침 첫 커피를 꼭 참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파트 1에서 아침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새벽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 몸이 알아서 엔진을 예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카페인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카페인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 조절사가 제대로 일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혈당을 낮춰야 하는 조절사가 카페인 때문에 잠시 잠이 들어버리는 겁니다. 엔진은 이미 뜨겁게 달구어져 혈당이 올라가 있는데 이를 조절할 사람은 일을 안 하니 아침 혈당이 몇 시간이 지나도 떨어지지 않고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죠. 거기에 달달한 믹스 커피까지 드시면 그야말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아침부터 무시무시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평소에 커피를 즐기시던 분들에게는 참 가혹한 이야기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아침 첫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카페인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커피가 꼭 드시고 싶다면 식사를 마치고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점심때쯤 한 잔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때로는 비싼 약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 챙겼으니 이제는 시간을 다스릴 차례입니다. 일주일 만에 혈당 수치를 뚝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저녁 7시 마감 법칙입니다. 어르신들 야식 좋아하시지요? 잠은 안 오고 입은 궁금할 때 드시는 치킨이나 닭발 혹은 과일 한 조각이 꿀맛이라는 것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저녁 7시 이후에는 입을 꾹 닫아보세요. 야식만 끊어도 공복 혈당의 무려 30%를 공짜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췌장은 낮 동안 우리가 먹은 음식을 처리하느라 쉴 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밤늦게 음식이 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과로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밤새 일하면 다음날 아침에 기운이 하나도 없듯이 췌장도 지쳐버려서 다음날 아침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이 바로 16대 8 간헐적 단식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실천은 참 쉽습니다. 오후 7시까지 저녁 식사를 기분 좋게 마치시고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16시간 동안 우리 몸을 비워두면
지쳤던 췌장이 비로소 휴식을 취하며 스스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한 70대 여성분은 공복 혈당이 130으로 꽤 높으셨는데 제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딱 하나 저녁 7시 이후 야식만 참아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단 3개월 만에 혈당이 100까지 뚝 떨어져서 거의 정상 수치를 되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일주일만 견뎌내면 우리 몸이 이 공복 시간에 적응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직 여러분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건강관리법입니다. 먹고 마시는 시간을 조절했다면 이제는 내 몸의 당분을 직접 태워버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찬데 어떻게 운동을 하나 걱정부터 앞서시지요. 헬스장 갈 필요도 없고 딱 1분만 투자하면 되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식후 1분 뒤꿈치 들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은 당분을 태우는 소각장과 같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같은 하체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70%가 넘게 모여 있는 아주 큰 소각장이지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혈액 속으로 포도당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때 이 소각장을 가동하지 않으면 당분은 그대로 혈액에 남아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딱 1분 동안만 제자리에 서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해 보세요. 설거지를 하면서 하셔도 좋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을 시작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땔감으로 써버립니다. 실제로 식후에 1시간 동안 힘들게 걷는 것보다 식사 직후에 딱 10분씩 나눠서 움직이는 것이 혈당을 낮추는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살리는 겁니다. 일주일만 식사 후에 이 뒤꿈치 들기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몸이 훨씬 가뿐해지고 아침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스스로 혈당을 청소하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어르신들 밤에 잠이 안 와서 천장만 보고 뒤척이는 그 고통, 저도 참 잘 압니다. 나이 들면 잠 없는 게 당연하지 하실 수도 있지만 공복 혈당을 잡으려면 이 잠을 반드시 다스려야 합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밤새 혈당 쓰레기를 치우는 대청소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자꾸 깨거나 코를 심하게 골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마구 분비되는데요. 이 호르몬이 간을 쿡쿡 찔러서 에너지가 필요하니 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설탕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전 10분 발끝치기입니다.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서 양발에 뒤꿈치를 붙이고 발가락 끝을 서로 톡톡 부딪혀 보세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 동작이 시니어들의 수면과 혈당에 기막힌 효과가 있습니다. 발끝을 계속 치다 보면 물리적인 자극이 발끝으로 전달되면서 피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머리는 시원해지고 발은 따뜻해지는 수승화강 상태가 되지요. 머리에 가득했던 잡생각이 사라지고 몸이 이완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실제로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던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 발끝치기를 시작하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그 덕분에 아침 혈당이 거짓말처럼 안정되었습니다. 잠만 잘 자도 우리 몸에
인슐린 조절사들이 다시 힘을 내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누워 딱 10분만 여러분의 발끝에 집중해 보세요. 깊은 잠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습니까?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제가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대접하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약 같은 밥상을 차리고 단일 분간 뒤꿈치를 들고 따뜻하게 발끝을 치며 잠든 그 정성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실천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최소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오늘 혈당기 숫자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 들어서 안 된다는 말, 이제 너무 늦었다는 말은 모두 잊으세요. 86인 저도 매일 아침을 감사하며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딛는 그 작은 발걸음이 3년 뒤, 10년 뒤의 노년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장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곁에서 환하게 웃어주시는 것. 그것만큼 자식들에게 큰 힘이 되는 보물은 없습니다. 아프면 어쩌나 자식들 고생시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당당하고 활기찬 어르신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건강하게 오래 보자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실천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귀한 다짐을 하나하나 읽으며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청춘의 노년내과 의사 박성훈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